자, 안녕하세요. 머니해결사 정대표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재무제표 하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리스크, 함정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여직원이 대표님의 사업장을 관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여직원은 실장, 대리, 과장 이런 부류의 직함을 뜻합니다. 자, 세무사가 직접적으로 대표님의 세무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직원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직원들이 대표님의 미래 그리고 비전, 어떻게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점인데요. 이게 바로 대표님의 사업 성장과 성공하는데 큰 걸림돌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맹점, 팩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대표님의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 2025년에는 공장을 사야겠다, 아니면 사옥을 사야겠다, 사무실 창고, 아니면 사업에 투자를 받아야 돼, 아니면 진짜 상장까지 바라보나, 아니면 매각해야 돼, 혹은 대출 크게 받을 예정이야. 정책자금이라든지 은행 대출, 이런 세밀한 목표까지는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직원들은 더욱더 세무 지식에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표님의 미래에 대한 전략과 설정을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대표님의 재무제표가 대표님의 니즈에 완전히 방향이 엇갈리는 그런 방향으로 재무제표가 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한번 만들어지면 바로 3년을 따라가기 때문인데요. 길게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외부에서 우리 회사의 얼굴로 평가되는 바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이 재무제표의 기준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은행 쪽에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대출을 해줘도 안전하겠구나, 손익 구조를 보니까 이 정도의 이자는 납부할 수 있겠구나, 기업 등급이 괜찮구나, 이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재무제표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 회사는 위험한데 순이익 보니까 너무 낮아. 자, 언제 이런 게 발생되죠? 세금을 적게 내는 재무제표, 개인 사업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법인 사업자라고 해도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따라서 평가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즉 나 대출 되냐 안 되냐, 이게 갈리는 바로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진짜 니즈에 맞게, 목표에 맞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대표님이 사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크게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세무적인 절세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매출 이익 구조가 엉망으로 잡혀버리는 재무 비율 구조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이때 은행은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금리까지 분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와 한도가 결정된다는 거죠. 결국 이 잘못된 재무제표는 최소 3년간은 발목을 잡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신고가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만들 걸 그랬는데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표님들은 아마 컨설팅 업체라든지 세무, 기장, 그런 세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대표님 정부 지원 받으려면, 대출 받으려면, 공장 매입, 부동산 매입 관련돼서 대출 받으려면 재무제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걸 그랬네. 괜히 세금 적게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 여직원들은 대표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모르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표님의 니즈에 맞춰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어서 3년간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간 회사의 성장을 망치는 재무제표란 무슨 뜻일까요? 이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제조원가 명세서, 공사원가 명세서, 기타 명세서 등 중소기업 대출, 투자,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대표님이 1년에서 2년 이내에 꼭 신규 공장을 매입하고 싶어, 사옥을 매입하고 싶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5억에서 10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사 직원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올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두고 영업이익을 최대한 줄여서 잡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나
은행에서 보는 신용평가도 엄청나게 엉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 대출 한도의 폭은 줄어들거나 금리는 굉장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회사가 해야 할 큰 투자나 자금 조달 이런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당장은 절세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2년에서 3년은 성장을 가로막는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제가 수많은 수백 개 업체를 상담하면서 이거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이익 조절, 비율 구조, 이익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대표님이 사업 성장을 하기 위한 이 정책 자금, 정부 지원, 그리고 부동산 매입 자금이나 사업 확장 자금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서 재무제표를 그냥 신고하게 되는데 진짜 큰 투자나 이 자금 조달 방향 고려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당장 절세할 수 있을지 몰라도 2년에서 3년간은 완전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백 개 업체를 진행하면서 이거 진짜 정책자금 진행해 보면 최근 중소기업 대출 그런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이나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거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데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3년간 재무제표 이거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평균치를 보고 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 1년치만 망가져도 그 이듬해 아무리 수정해도 최근 3년간 1년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깎이거나 금리가 불리해지고 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잘못 만들어진 재무제표 하나가 대표님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3년간 나를 괴롭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짜 99%의 업체를 방문하다 보면은 이런 재무제표 확인해 보잖아요. 완전상 개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세무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내가 세금 적게 내는데 그런 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세무사는 뭔가 어필을 하고 생색을 내기 위해선 세금 적게 내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산 보고 재무제표를 확정 신고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표님의 니즈나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세무사나 회계사 그 사무실 직원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분들도 본연의 업무 범위가 있고 대부분의 기장과 신고에 집중합니다. 기장은 영수증 기록을 하고 정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컨설팅 업까지 해달라, 노무일까지 해달라, 이거 오바거든요. 우리 기장이 얼마 받죠? 개인 사업자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그 조금 더 위도 있죠. 그럼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무리 1년간 받아봐야 얼마나 되죠? 뭐 10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을 주고 나 컨설팅 해달라. 자, 그럼 세무사 사무실 인력 쓰고 여직원들 보통 보면 3명 정도 있다고 치고 실장 1명 있고 그 위에 영업 사무장 있고 그 위에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직원 1명당 300만 원의 급여라고 치면 자 10만 원씩 내가 100만 원 주는데 그들의 월급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여직원 1명당 보통 세무 기장 업무를 맡는 게 거래처 한 30개가 맥스거든요. 근데 2명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은 60개밖에 못 맡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무사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데 기장료 깎아달라, 조정료 깎아달라 이러면서 컨설팅까지 해달라? 이거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자의 미래의 계획을 모른다. 재무제표가 대표자의 니즈와 엇나가면 3년간 회사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다. 굉장히 큰 주제를 말을 해드린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머니해결사 정 대표 앞으로도 자금 조달, 경영 컨설팅, 경영 재무관리, 노무, 그리고 사업화, 부동산 매입, 사옥 매입, 자 투자 M&A, IPO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 노하우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